어우, 우석이 좋겠다. 엄마 국회의원이어서. 아닙니다. 최고 최고. 네. 그런 쪽은 자, 뭐래요? 보죠. 아이고. 자, 연력학 과정 두 번째 비가역 과정입니다. 자, 비자가 무슨 뜻이죠? not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가역 과정이 아닌 것을 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영어로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앞에 IR 이렇게 씁니다. IR. 그래서 읽을 때 irreversible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reversible처럼 그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영어 형용사는 반대말을 쓸 때 앞에 IR을 씁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이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형용사라서 그래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가역이 아닌 거니까 정의도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정의도 cannot 알겠죠? 이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는 게 비가역인데 이게 과연 실험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는 1. 바로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이 같지 않은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지 않다는 얘기는 외부 압력이 더 작을 수도 있고 외부 압력이 더 클 수도 있는 상황인 거겠죠. 맞아요? 맞죠?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과 나중 최종을 빼고서는 내부 압력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처음과 최종 상태를 빼버리면 내부 압력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측정이라고 하는 건 외부 압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내부 압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외부 압력을 측정하는 건데 그 외부 압력의 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내부 압력을 짐작하는 것이지만 지금의 경우는 이렇게 돼버리면 수학적인 거나 혹은 물리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외부를 측정해서 내부를 알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비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건 내부의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없는 과정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얘는 처음과 최종 상태 를 아까처럼 실선 연결할 수 있어요? 실선 연결 못하는 거예요? 실선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선 연결을 못하니까 아까 가역 과정에서 썼던 어떤 수학적인 원리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어요? 좀 달라져야 하겠어요?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비가역 과정에서 어떤 변화 과정에 대한 계산을 하는 문제들도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시험 범위에는 그건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야 될 연력학은 앞서 언급했던 가역 과정이 주고요. 비가역 과정에 대한 연력학은 사실은 적어도 1학년 때, 2학년 때는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선 저런 말만 하나 기억을 해두시라. 됐죠? 그리고 이때 이 녀석은 변화 시간이 그리고 다시 또 변화 과정에 가속도가 생깁니다. 자, 가속도가 나타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힘의 규정이 깨지니까 알짜 힘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처음에 10기압, 10기압으로 유지를 했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만드는데 비가역과적으로 팽창을 시킨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외부의 힘을 10기압에서 갑자기 1기압으로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피스톤을 10기압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자 얘를 이제 팽창을 시켜야지 하면서 갑자기 내가 휙 떼가지고는 1기압으로 여기서 딱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저 피스톤은 어떻게 되겠어? 갑자기 외부에서 저항하던 힘이 사라지니까 알짜임 내부 10기압에 의해서 얘가 쫙 피스톤이 빠져나오겠지. 쫙 빠져나오면서 부피 팽창에 의해 내부 압력은 점점점 줄어들 거고 줄어들다가 이 녀석이 1기압이 되고 하필 또 외부에서 버티고 있는 1기압이랑 딱 먼저 떨어지면 그 순간 피스톤이 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건 이렇게 되건 결국 피스톤에는 알짜 힘이 생기니까 뭐가 나타난다? 가속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 과정에 가속도가 없는 것을 가역이라 한다면 변화 과정에 가속도가 생기는 것을 비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렇다면 이 녀석은 그 걸린 시간이 무한하겠어요? 유한하겠어요? 걸린 시간이 유한해지는 거예요. 오! 걸린 시간이 유한하다? 이런 비가역 과정은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 존재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변화 과정은 전부 다 비가역이에요. 전부 다 비가역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엄밀한 의미로는. 그리고 이때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수 있겠지만 자, 실제적으로는 이 격벽에 질량이 있어요? 질량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저 격벽에도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질량이 가속으로 빠져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격벽 저 질량을 가진 격벽 역시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클까요? 작을까요? 에너지 손실이 아주 커집니다. 내부 기체에 의한 팽창에 의해서 외부로 일을 전달하게 될 텐데 그때 쓸데없이 격벽 역시 가속해서 움직여 버리니까 격벽이 내부 기체의 에너지를 일부 자기가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내부 기체의 에너지가 외부로 잘 전달되질 못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사실 이 피스톤 장치가 잔뜩 들어가 있는 기계 장치가 있죠. 그게 뭐예요? 피스톤 장치가 잔뜩 들어가 있는 기계 장치가 뭐예요? 그게 바로 자동차 엔진이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엔진에는 여기 뭐가 달려 있어요? 여기 뭐가 달려 있어요? 이 안에 휘발유하고 산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휘발유 산소가 연소 반응을 통해서 팽창을 하면 피스톤이 밀려가고 피스톤이 밀려가는 끝에 뭐가 달려 있죠? 바퀴가 달려 있다고요. 바퀴. 그래서 이 피스톤이 팽창을 하면서 바퀴를 회전시키고 그 덕에 자동차가 우르릉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부에서 휘발유가 연소할 때 만들어지는 화학 에너지가 결국 바퀴가 돌아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만들어 놓은 피스톤이라고 하는 물질은 이 격벽 역시 질량이 있어요, 없어요? 질량이 있잖아. 질량이 있으니까 내가 엑셀레이터를 과도하게 왕 밟으면 그건 더더욱 피스톤의 왕복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왕복 시간이 짧아지는 거야? 왕복 시간이 짧아지고 피스톤 각각에 더 큰 가속도가 걸리는 거지. 그런데 피스톤은 질량이 없을 수가 없잖아. 얘도 물질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팽창을 한 운동 에너지가 바퀴에 100% 전달이 안 되고 피스톤이라고 하는 격벽이 가속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대부분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휘발유가 가진 에너지가 바퀴에 잘 전달이 안 되지. 그러면서 열효율과 연비라고 하는 게 떨어지는 거예요. 연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연비? 연비가 뭐냐면 어떤 자동차에 휘발유 1리터 넣고 몇 킬로 가느냐 이거 아니에요. 이때 그 연비를 좋게 하려면 과속해야 된다 그래요? 정속해야 된다 그래요? 정속한다고 하죠. 왜 과속하면 연비가 떨어지느냐? 과속하면 휘발유의 화학 에너지가 바퀴로 가는 게 아니고
휘발유의 화학 에너지 일부를 피스톤이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연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 논의를 하는 과정을 우리가 비가역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 비가역은 여러분 시험 문제로는 잘 나오진 않지만 어쨌건 가역이라는 말을 익히는 데에서 이 비가역이라는 말도 같이 알아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됐다. 자, 그 다음. 자, 준다해. 저기 줄게요. 준다. 에이. 자, 두 번째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보게 될 건데 첫 번째 일 상태함수 라는 말을 보게 될 거예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 자, 영어 표현으로는 state function 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상태함수는 뭐냐면 경로에 무관하게. 여기 어떤 말이 나왔냐면 경로란 말이 나왔네요. 자, 이 경로 뭐 할머니 할아버지를 우대하자 뭐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경로 아까 얘기했던 경로. 여기서 경로의 뜻은 뭐예요? 방금 언급한 뭐하고 뭐를 경로라고 하는 거예요? 가역 비가역. 근데 앞으로 배우시겠지만 경로에는 가역, 경로, 비가역, 경로 대신 뭐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역, 비가역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이렇게 뭐 정적, 뭐 등압, 단열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은 가역, 비가역만 했는데 그거 말고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관계가 없어요. 무관이란 말은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관련 없다는 얘기예요? 무관이라는 건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어떤 변화 과정을 거치건 간에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주어진 상태로 그 값이 결정되는 연력학 함수를 그걸 상태함수라고 합니다. 적으셔야 돼요. 준범이 적고 있어요? 앞에 건 적었어요? 그래요? 적어서 적으세요. 자, 여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상태 나오네, 상태. 자, 아까 상태는 뭐로 규정된다고 했죠? 상태는 뭐로 규정된다고 했죠? 아까 여기 썼었는데 상태는 뭐로 규정된다고 했어요? 바로 PVNT. 그래서 PV는 NT를 연결하는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해요? 무슨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상기체의 무슨 방정식이요? 상태 방정식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상태 방정식. PVNT를 연결하는 방정식을 상태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의 PVNT 그 묶음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값으로 바로 함수값이 결정되는 함수를 뭐라고 한다? 상태함수라고 해요. 걔가 가역적으로 변해왔는지 비가역적으로 변해왔는지 정적, 등압, 단열로 변해왔는지 관계없이 지금 그 순간 PVNT로 결정되는 함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상태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 상태함수는 관습적으로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뭐로 표현한다고요? 대문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뭘 배우게 될 거냐면 가장 먼저 배울 게 E라는 녀석입니다. 그 다음 배울 게 H고요. 그 다음 배울 게 S고 G를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있다라고만 알아두시고요. 배우진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배우게 될 텐데 각각의 이름이 뭐냐? 그냥 들어만 두고 안 쓰셔도 돼요.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요. 첫 번째 건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뭐라고? 내부 에너지. 두 번째 H라고 쓴 건 엔탈피라고 합니다. 뭐라고? 엔탈피. 그 다음 S라고 쓴 건 엔트로피입니다. 뭐라고? 엔트로피. G라고 쓰는 건 깁스 에너지라고 합니다. 뭐? 깁스 에너지. 마지막 A라고 쓴 건 헬름홀츠 에너지라고 하는데 뭐라고요? 헬름홀츠. 헬름홀츠. 얘는 뭐 앞으로 안 배울 거라서 앞으로 안 나올 거라서 마지막으로 발음을 하나 적어 드릴게요. 헬름홀츠. 에너지라고 합니다. 헬름홀츠. 알겠죠? 헬름홀츠. 자, 읽어볼까요? 시작. 헬름홀츠. 요거 이제 발음 여러분 좀 잘 어려워하는데 자, 이거 발음해 볼까요? 이 발음 어떻게 해요? 자, 이 발음 어떻게 하냐면 film입니다. film. 필름 아니에요. film이에요. film. 어떻게 발음하는 거냐면 지금 해석하기도 자음이 몇 개 있어요. 자음이 2개 있죠. 그럼 자음이 2개. L도 자음이고 M도 자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빼고 뒤에 I 뒤에. 왜 이래? 그러니까 요 모음 뒤에 미안해요. 모음 뒤에 자음이 L, M 2개가 있죠.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음은 홀로 발음이 나요? 누구가 있을 때만 발음이 나요? 원칙적으로는 모음이 있을 때만 발음이 나죠. 그래서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요까지만 발음을 하면 feel이에요. feel. 자, feel 해봐. feel. feel 한 다음에 M은 발음이 안 나요. 왜냐하면 모음이 안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feel 한 다음에 입을 닫는 거예요. feel 이렇게 해요. feel 이렇게 해요. 그래서 fee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ilm 아니에요. 이게 L과 M 사이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필름이 아니고요. fill이에요. fill. 그래서 M은 입을 딱 닫는 기호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helm. 알겠죠? helm. 그다음에 hold.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기된 에너지인데 뭐 어쨌건 배우진 않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이 상태 함수는 변화량을 언급할 때 요거 자 그리스어 알파벳 요거 발음이 뭐예요? 델타라고 합니다. 요 델타 표시를 해줍니다. 자, 저게 뭐냐? 예를 들어 앞서 E가 내부 에너지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쨌거나 뭐 처음 상태에서 최종 상태로 상태가 변했을 거고 그러면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를 델타라고 표기를 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 상태 함수라고 하는 건 처음과 나중의 차이를 표현할 때 앞에 델타 표기를 넣어준다. 저런 성격과 표현을 해주는 걸 상태 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2. 자, 상태 함수 자, 두 번째는 상태 함수 말고
경로함수가 있습니다. 그래. 자, 무슨 함수라고요? 경로함수. 자, 경로함수 영어로는 뭐겠어요? 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스 펑션을 뭐라고 부른다? 경로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럼 얘들은 뭐냐? 당연히 이름 자체가 경로니까요. 경로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겠죠. 자, 아까 상태함수는 경로하고 관계없이 경로가 변해도 그 상태함수의 함수값은 상태로 바로 결정된다고 했죠. 근데 이 녀석은 상태와 경로가 동시에 함수값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같아도 경로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얘는 당연히 그렇다면 관습적으로 뭐로 표기하면 되겠습니까? 자, 상태함수는 대문자로 쓴다고 했으니까 경로함수는 관습적으로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소문자로 써줍니다. 그러면 이 경로함수에는 누가 있느냐? 사실 상태함수는 꽤 종류가 많지만 경로함수는 우리가 배우는 선에서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바로 Q, W 두 개입니다. 그러면 Q가 뭐냐? 열을. W가 뭐냐? 일.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것, 열이라고 하는 것, 일이라고 하는 것 전부 다 경로함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과 열이라고 하는 게 경로함수고 걔들은 그래서 관습적으로 대문자, 소문자 뭐로 표기한다? 소문자로 표기해 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경로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얘는 경로함수는 특징이 뭐냐? 그 절대적인 값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항상 경로의 처음과 나중의 변화량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건 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표시를 넣어주지 않는다고요? 델타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델타 넣어주는 건 무슨 함수에만 델타 표기를 한다? 상태함수에만 델타 표시를 하고요. 경로함수에는 어떤 의미로건 델타 표시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Q라고 쓰고 열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는 편하게 열 혹은 열량 이런 막 쓰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어떤 시스템이 어떤 변화 과정, 그 변화 과정이 뭐 가역일 수도 있고 비가역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변화 과정 동안 변화한 열량 변화,
를 그걸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많은 의미를, 말이 너무 길잖아요. 이 긴 말을 그냥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건 그 말의 정의에서부터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 과정 속에 처음과 나중에 변화량 있죠. 그 열량의 변화량을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발열 반응이 됐는데 열량 변화가 100줄이었다. 그럼 열량 변화가 열이 100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 대상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열의 절대적인 크기가 100줄이라는 게 아니고요. 걔의 변환 정도가 100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걔가 1300을 가지고 있다면 100으로 변하기 전에는 1200이었겠지? 그런데 1200과 1300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열량은 인간이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열의 크기, 그건 아무도 몰라요. 다만 그 녀석의 변화된 열량의 변화량만 인간이 측정 가능한데 그걸 그냥 줄여서 열 혹은 1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과 열 앞에는 무슨 표기를 하지 않는다? 델타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델타 Q, 델타 W 이런 말 있다 없다? 이런 말은 없다. 알겠죠? 그래서 경로함수, 상태함수라는 말을 꼭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잘다. 자, 썼어요? 네. 썼죠? 좀. 자, 그 다음은 지웁니다. 자, 지울게요. 자, 지울게요. 지운다. 에이. 자, 그 다음 할 것. 버로버로버로바 1.4인가? 1.41. 자, 1.41. 자, 1의 정의는 이겁니다. 이게 1의 정의입니다. 자, 위에 화살표가 있는 걸로 보아. 화살표가 이거 있는 걸로 보아. 무슨 물리량이죠? 무슨 물리량이에요? 벡터 물리량입니다. 자, 그리고 F는 보통 무슨 물리량을 F로 표기해요? 힘. EX는 뭐죠? 아까? 익스터널이었죠? 그러면 이거는 영어로 쓰자면 external force죠? 그럼 external force를 우리말로 번역한 게 외력. 을. 여러분 혹시 이런 표기 본 적 있나요? 무슨 표기라고 하죠? 무슨 연산이죠? 내적이라고 하죠. 내적. 벡터 연산 중에 내적이라고 하는 연산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외력과 변이 벡터를 내적합니다. 그걸 원하는 구간에 대해서 적분한 걸 그걸 1이라고 정의합니다.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저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의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정한 거니까 그냥 빼박캔트 저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저것과 관련된 더 자세한 얘기는 물리학 시간에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물리학 시간에 저걸 잘 배우도록 하시고 이것을 수학을 이용해서 연력하게 적용을 하면 무슨 소리예요? 아, 그래? 뭐 박시영 산란기라고요? 뭐라고요? 네? 시영이가 뭐 알을 낳아요? 산란기요? 뭐예요? 뭐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anyway.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거를 이제 수학을 이용해 가지고 막 수식을 뭐 바꿀 거 아니에요? 뭐 벡터니까 벡터 뭐 스칼로로 바꾸고 뭐 사인 뭐 끼인가 코사인 해갖고 막 수학자들이 뭐라 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력학에 적용하는 거 수학적 과정이 있겠지? 네. 그거는 물리 시간에 배우라고 하겠죠? 네. 예, 뭐 그것까지 내가 할 수는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뭐 너무 좀 에바니까 그럼 물리 시간에 배우고 하여튼 했다고 치자. 그러면 연력학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응용해서 적용을 하면 크게 두 가지가 나와. 뭐가 나온다고? 두 가지. 첫 번째가 1. expansion work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expansion work. 우리말 번역은? 그렇지. 우리말 번역은 팽창일. 우리말 번역은 팽창일.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팽창일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얘는 W 이렇게 쓰고요. W 쓰고 얘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한번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바로 마이너스 PEX 델타 V. 두 번째 마이너스 인티그럴 PEX dV.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저 두 표현을 당연히 다 알아둬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수식이 막 나오기 시작할 건데 나오는 수식들은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저 뭐야? 뭐 하여튼 그냥 써요. 그냥 써요. 쓰고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시험 거서 알겠죠? 시험 거서 뭐라고요? 쓰고 외워라. 그렇죠? 그렇지. 그래. 이게 알을 많이 넣어서 그런가 이렇게 헬쓰게 보여요? 어? 왜 연어도 알 산란하고 나면 연어들이 헬쓰게지거든요. 그런가요? 그렇죠. 자, 어쨌건. 자, 보자. 이때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앞에 짜잔 무슨 부호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 요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 또 명심. 아시겠죠? 왜 명이 붙는 뭐가 있어요? 네. 왜 누군데요? 명중. 왜 명중 중요한 말이죠. 좋았어.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가 붙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그런데 이 팽창일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상황에서의 팽창일이냐면 사실 인더 피스톤이에요. 인더 피스톤. 알겠죠? 인더 피스톤. 자, 그럼 이게 뭐냐? 이겁니다. 우선 첫 번째, 윗식과 아래식의 의미는 요 위쪽 식은 외부 압력이 일정할 때 써주는 수식이고요. 아래쪽 수식은 뭐냐면 요 외부 압력이 가변적일 때 써주는 수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적분 배우고 있어요? 적분 배웠어요? 적분 안 배웠어요?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빨리 배우시고요. 적분을 배우건 안 배우건 수식만 외우면 돼야겠죠? 외우면 돼요. 자, 어떤 시스템에 외부에서 가는 힘이 일정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자, 일정하거나 변하거나 다른 경우의 수는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할 때는 수식, 가변적일 때는 이 수식을 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어떤 실험적 상황에서냐? 이런 실험적 상황에서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선은 외부 압력이 일정한 게 뭐 이렇게 해석하기 편하겠어요? 가변적인 게 해석하기 편하겠어요? 일정한 게 해석하기 편하니까 정성적인 것만 살펴보기 위해서는 요 값이 지금 일정하다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는 팽창 과정이라 생각하죠. 자, 그럼 이때 여기가 V1, 여기가 V2, 여기가 V1.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시스템의 초기 부피, 그 다음에 요거는 최종 부피, 그리고 내부에는 어떤 기체, 그리고 이 기체가 당연히 언급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왜?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지금의 경우 V1과 V2를 비교하면 당연히 어디가 더 커요? V2가 더 크죠, 그렇죠? 팽창 과정이니까 당연히 V2가 크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W가 마이너스 외부 압력의 델타 V인데 이 델타 V를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V2 빼기 V1으로 정의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보시다시피 지금의 경우 어차피 압력이라는 게 음의 압력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양수. 그리고 부피가 지금 팽창했기 때문에 V2 빼기 V1도 양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럼 이 녀석의 부호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부피가 팽창하면서 시스템이, 자, 지금 시스템은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체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격벽 바깥은 다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걸 시스템으로 잡으면 격벽 바깥쪽은 무조건 누구겠어요? 온팡 다 서라운딩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피가 팽창하면서 시스템이 서라운딩에 일을 해버린 거죠. 무슨 말 알죠? 그리고 그만큼 시스템의 일 함량은 증가한 거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감소한 거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감소했겠구나. 라는 의미가 저 W가 마이너스란 뜻이에요. 이게 마이너스로 표기가 된다는 얘기가 바로 감소를 뜻하는 거예요. 무엇이 감소했다? 일이 감소했다. 그러면 왜 일이 감소했겠어요? 시스템이 서라운딩에 팽창을 통해 일을 했기 때문에 시스템 입장에서의 일의 함량이 줄어들었다라는 의미로 이 마이너스의 의미를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 의미로다가 이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 W가 뭐를 뜻하는 거냐? 항상 요겁니다.
그래서 화학연력학에서 얘기하는 W는 언급하지 않으면 무조건 시스템에 대한 거예요. 왜? 표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표시가 없으면 흡연이 기본이에요? 금연이 기본이에요? 표시가 없으면 금연이 기본이죠. 연력학도 표시가 없으면 뭐가 기본이에요? 시스템이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이 일도 누구에 대한 일이다? 시스템에 대한 일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 시스템의 일 함량 변화를 알기 위해선 정의가 마이너스 p 델타 v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v로 표현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연력학을 어디서도 배울 수 있냐면 여기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요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물리학에서요. 물리학에서 연력학을 배우면 2를 저 앞에 플러스로 표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네, 바로 연력학에서 배우는 물리학은 이 일이 서라운딩 관점의 일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물리학은 일을 표기할 때 서라운딩에 대한 관점으로 쓰기 때문에 앞이 플러스고요. 화학에서는 일을 시스템에 대한 관점으로 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알겠죠? 뭐 어디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학문 분야별의 관습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게 물리학 시간하고 화학 시간에 저 부호를 서로 반대로 배울 텐데 반대로 배워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알아들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화학 시간에는 일을 시스템 관점의 일로 표현을 하는 거고 물리학 시간에는 일을 서라운딩 관점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부호가 서로 반대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때 일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플러스는 누가 일을 얻었다는 거예요. 서라운딩이 일을 얻었다는 의미의 플러스가 된다라는 걸 알아두라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요 녀석에 또 뭘 하나 알아보고 싶으냐면요. 요 녀석에 우선 또 하나 알아보고 싶은 건 뭐 이렇게 적용 적용 뭐 됐고, 네, 익스펜전 웍 됐고,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갔다 오세요. 왜 이래. 이 사람들.